자,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로 9천억 원이 나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00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코로나19가 이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거는 회사를 퇴직했을 때 18개월간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의 평균 임금을 주는 거예요. 최대 하루 66,000원. 만약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270일의 평균 임금 하루치 일당 66,000원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직급여하고 재취업 촉진수당, 이런 수당으로 나누는데, 주로 이제 구직급여가 대부분이고, 구직급여는 퇴직하고 난 다음 날부터 12개월간 1년 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도 복잡해요.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워크넷이라는 데서 구직 신청도 해야 되고, 이직 확인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우리 회사에 나갔다는 사용자, 회사의 어떤 승인 같은 서류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서류도 뭐 제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은 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최대 8개월까지의 어느 정도 기본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업급여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냐면 비자발적인 퇴사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해고하는 거예요. 해고. 또 뭐 권고사직이라고 있죠. 나가주실래요? 그럼 나가는 거. 해고는 뭐 말도 없이 내보내는 거고,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직서를 쓰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서라는 걸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 내 발로 그냥 내가 나갑니다, 다른 회사 갈 겁니다, 이러면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승인하에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뭐 명예퇴직도 있죠. 명예퇴직, 정년퇴직도 있죠. 나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 이것도 다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약 만료도 있죠. 계약 2년 했는데 계약이 끝나면 계약 만료. 이런 게 이제 비자발적인 퇴사인데, 자발적인 퇴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가면 원래는 실업급여라는 게 발생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데가 좋고 내가 여행 가고 싶고 이래서 스스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나라에서 정부의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질병으로 안 될 수 있고, 또는 임금체불이 되는 거야. 회사가 돈을 더 이상 주지 않는데 계속 다닐 수는 없죠. 임금체불.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안 줘. 그러면 이런 걸 모든 걸 증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정부에서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있고, 그 다음에 근로연장 했는데 돈을 뭐 또 안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군가를 간병을 해야 되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회사가 뭐 이사를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왕복 시간으로 3시간, 편도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면 이 통근, 이것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인데, 뭐 성폭력, 그죠? 성추행, 이런 게 있다든가, 또 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종교적인 거라든지 성적인 거나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장애, 뭐 이런 거, 차별적인 대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런 건 이제 녹음을 해놔야 되겠죠. 이런 증빙 자료를 딱 녹음을 해놨다가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노동청이나 이런 고용센터에다가 신고할 때 증빙 자료를 해야 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줄 수 있겠죠. 또는 대량 감원이 예고되는 거죠. 해고한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장이 업종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량 감원이 예고되고 그러면 내가 나가지 말라도 먼저 나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죠? 자연재해 등등등 많죠. 이런 게 한 12가지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 또 실업급여가 나온다.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루치 임금, 하루치 일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평균임금의 60%예요. 60%를 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월급의 60%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고, 평균임금의 60%인데 이게 최대 얼마냐? 최대 이게 66,000원이에요. 66,000원. 그런데 이 66,000원을 주는 게 이 나이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날짜가 달라요.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이 있는데 뭐 1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 1년에 3년 이상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나눠지면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 50대 미만이다 그러면 최소 120일을 줘요. 그러니까 66,000원 곱하기 120일에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주는 거야. 그런데 1년에 3년 근무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장 근무 기간이 그러면 150일인가? 150일. 그 다음 180일, 그 다음에 210일, 240일 이렇게 되고 50세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180일로 올라가. 210, 240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한 50대 이상이 퇴직했을 때, 그러니까 상구 27 9개월간의 급여를 9개월 동안 주는 거예요. 66,000원에 270일을 주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한 대략 월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워크넷이라는 곳에 가서 구직 신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직도 안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직 신청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잡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것도 온라인으로 대체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정상적인 그 근로자일 경우에 말하는 거고, 자영업자들 혼자 일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 근로자, 알바 이런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 별도로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가면 다 이게 정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소득이 있는 잡에 근무해도 또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겠죠,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실업급여를 주는데 실업이 급여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해외 여행을 간다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장에서 본인이 의사이든 의사가 아니든 간에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확인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퇴사하기 전에 관할 그 고용센터라고 있어요. 고용센터. 이게 부르는 말이 좀 달라. 뭐 고용 플러스 센터도 있고 고용센터도 있고 플러스 센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노동청이 아니라 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퇴사를 하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퇴사하는 게 좋고, 퇴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합법적인 선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